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밤중에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정말 촬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새벽 2시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조근조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좀 높낮이가 많은 편이래요.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저는 꽤나 목소리가 낮은 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뭔가를 얘기하다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목소리를 강조하고 크게 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얘기하는 만큼 조금 조심해서 한번 조용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아직 이 큐뮬러스 T를 뜨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떴죠? 한 4단만 뜨면 이제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는 끝입니다. 딱 1cm 정도만 뜨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아이코드 엣징 들어갈 것 같아요. 메리아스 뜨기가요. 뭐 보면서 뜨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확실히 지루합니다. 그만 떴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약간 데자뷰거든요. 이 장면을 그 전 뜨개 톡톡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어쩜 이렇게 떠도 끝이 없는지 그래도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넓이도 좀 되다 보니까 이 몸통 코수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아찔했어요. 심지어 저 있잖아요. 다른 거 중간에 거의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잡았어요. 한 요 정도 되는 선부터는 안 잡고 진짜 얘만 떴는데 제가 요즘에 신혼집을 구하고 있어요. 청반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루가 어떤 건지를 요 몇 주 동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의 기혼자분들에게 존경심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도 집도 결정이 됐고 준비만 하면 돼서 조금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뭐 끝나면 또 뭐가 시작되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시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쫄리다 보니까 그래서 큼직큼직한 것들을 예약하고 알아보고 예약할 때보다 훨씬 더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것만 지나면 또 괜찮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들은 계속 보내면서 엄청난 인생의 그 변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것도 다 과정이겠죠? 아무튼 그러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게 할 시간이 정말 많이 빼앗겼지만 저는 그래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뭔가 오늘은 반드시 뜨개를 하고 자야 돼 라는 그런 핑곗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은 재밌어요. 이상하죠. 촬영하기 전까지는 이게 밤 늦게 내가 컨디션 이끌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또 카메라 켜고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까까지 진짜 졸렸거든요. 근데 오늘 꼭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킨 건데 물론 억지로는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밤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집중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몸통 메리아스 몸통을 뜨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처음 뜨개질 옷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뜨기 좋은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꼭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도안을 받아봤을 때 당황스러웠던 게 눈에 익지 않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용어들이었거든요. 뭔가 시작을 할 때 미리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저와 같이 인생에서 좀 새로운 거를 준비를 할 때에도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희한한 게 저 진짜 극피예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안에 약간의 제2의 성향이 섞여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떤
길은 알아야 되거든요. 뜨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처음에 이제 옷을 만들어야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가끔 받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제가 뜨개질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 나 겉뜨기 안 뜨기밖에 모르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가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내 초보 시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옷 하나를 뜨는데 진짜 대략적으로 이걸 알면 적어도 이런 간단한 옷 정도는 뜰 수 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용어들도 그렇고 뭐 어떻게 그 방법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였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너무 고수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뜨레니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듣기에는 이미 이제 니터의 길을 이제 충분히 걷고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동료 니터들이 생기기 위해서 한번 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게 있었지 하는 것도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겉바씨 이런 게 좀 빠졌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뜨개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뜨개 로고 같은 것들도 보면은 용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처음에 도원을 투자받았는데 모르는 게 막 잔뜩이라 가지고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도 옷 뜨는 거를 완전 처음 시작하는 그 영상부터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겉뜨기랑 안뜨기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자체를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도안 뜨기 전에도 어떤 용어가 필요한지를 좀 대략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막상 실이나 이런 바늘을 사려고 했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뜰 수 있을지를 아예 모르는데 막 질를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는 뭘부터 검색을 해봐야 되지? 뭐부터 미리 연습을 해봐야 되고 내가 이걸 꼭 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그랬었어요. 일단은 좀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로 옷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이야기부터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넘겨보시지 마시고 이 이야기부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떤 옷을 처음으로 시작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옷으로 첫 옷을 뜨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뜨개옷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진짜 큰 단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크게, 진짜 엄청 다양한 방법들이 많지만 우리 지금 단계에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 거는 탑다운이랑 바텀업입니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뜨개 용어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익숙지 않으시다 라고 하면은 조금 걱정이 되죠. 왜냐면 용어 자체가 이렇게 너무 영어 용어로 돼 있으면은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탑다운은 말 그대로 탑부터 다운, 즉 목 있는 부분부터 몸통으로 차례대로 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방법도 목 있는 부분부터 몸통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목 있는 이 라인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요 밑단에서 옷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바텀업은 거꾸로 바텀,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몸통부터 목 있는 부분으로 위로 뜨는 방식이에요. 사실 각각의 탑다운, 그 다음에 바텀업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되게 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뜨냐에 따라서 각각이 뜨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되게 달라지거든요. 뜨는 순서로 생각했을 때는 탑다운, 바텀업 요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왕초보 시절에 그러면 추천드릴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탑다운이에요. 바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통적으로 뜨는 뜨개 옷 방식이 바텀업이거든요. 그런데 탑다운은 쭉 연결이 되는 방식이어서 따로 우리가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떠지는 과정이 지금 저처럼 눈에 보여요. 딱 봐도 옷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니터로서 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이에요. 저는 이 자부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재미가 느껴지려면은 뿌듯함도 느껴져야 되거든요. 와, 내가 내 손으로 옷을 떴어? 하는 거를 느껴보신다면은 이번 옷에서 첫 도전하시는 옷에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다음 옷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더 늘었어도 어떤 어려운 디자인들은 계속 차고 넘치고 또 다양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디자인은 진짜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내가 많이 떠봤다고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옷 시작할 때마다 또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느꼈었던 나는 옷을 잘 떴던 사람이야. 완성을 잘 했었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또 쌓여가지고 새로운 옷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 시절에 이런 자부심, 니터로서의 자부심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탑다운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텀업이 구리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편물, 그러니까 우리는 또 편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천으로 만든 거잖아요. 청조각처럼. 이거를 우리는 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서 조각조각 떠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단계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원통으로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앞판, 뒷판, 소매 양쪽, 그 다음에 소매를 이렇게 떴으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접어가지고 원통으로 만들고 다시 이 겨드랑이 있는 부분에다가 붙이고 그런 작업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이 실을 하나하나 티가 안 나게 연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죠? 실제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데 바텀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핏 때문입니다. 입었을 때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딱 떨어지는 게 아주 깔끔해요.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이 되게 각지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호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은 왕초보를 위한 이제 정보 영상이니까 그 부분은 잠깐 패스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탑다운 방식을 뜰 때 최소한 알아둬야 되는 뜨개 방식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겉면입니다. 그리고 안면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겉뜨기 안뜨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겉면 안면이 나오죠. 겉면은 우리가 RS 그러니까 right side라고 얘기하고요. 안면은 WS wrong sid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된 도안이더라도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표기가 바로바로 보기가 직관적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표기가 함께 기재된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한국말로 이 지시사항이 한국말로 돼 있기는 한데 저런 용어들은 영어로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식들에 대한 영어 용어는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당연히 겉뜨기랑 안뜨기예요. 이 실로 옷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도리까지는 떠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겉뜨기랑 안뜨기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겉뜨기는 우리가 knit라고 하고요. 안뜨기는 pur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겉뜨기를 줄여서 K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안뜨기는 P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옷의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를 늘리고 그 다음에 줄이는 방식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V넥만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그냥 대각선으로 모양을 잡아서 만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코 하나를 잡고 쭉쭉쭉쭉쭉쭉쭉 늘려가면서 V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코를 늘리는 방식과 줄이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갑자기 없는 코를 짜잔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코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코를 생성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M1R, M1L이 있습니다. M1R은 하나의 코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늘리는 방식이고요.
M1L은 하나의 코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늘리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 말고도 KFB라는 방식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늘리는 방식은 코가 늘어나면서 가로줄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방법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M1R, M1L 코 늘림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살짝 한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M1R과 M1L 먼저 연습을 하고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아까 늘리는 방법에서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방법이 M1RP, M1LP예요. 이 용어에서 P는 펄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안뜨기를 의미합니다. 즉, 안쪽 면의 모양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코를 늘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조건 안쪽 방향에서 M1RP, M1LP를 우리가 만드냐? 그건 아닙니다. 모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겉면에 있는데 여기에 안쪽 무늬를 넣고 싶어. 내가 안뜨기 무늬를 넣고 싶어. 그럴 때 M1RP, M1LP를 이용을 해서 안뜨기 코 모양으로 늘림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안뜨기 코로 늘리냐, 겉뜨기 코로 늘리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K2턱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보기만 해도 되게 어마무시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저 처음에 저게 뭐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해 보이는 것 치고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겉뜨기 뜨실 줄 아신다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풀이를 하면 need two stitches together 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코가 영어로 stitch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스티치를 같이 함께 together, knit together 같이 뜨란 얘기예요. 동시에. 그래서 두 코를 한 번에 한 코처럼 동시에 겉뜨기로 만드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들겠죠? 물론 연속적으로 계속 케이트 턱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구멍이 쏭쏭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줄이라고 했을 때 그냥 쭉쭉쭉쭉 줄이지 마시고 몇 코에 몇 번을 줄여라 라고 하는지를 꼭 도안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옷을 만들 때 크게 실수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몇 코마다 몇 코를 줄이라 이거를 못 보고 몇 번을 K2턱 해라 이것만 봐가지고 나중에 이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밑단에서 K2턱을 해가지고 줄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봉 이렇게 자갈치처럼 이렇게 퍼지면 안 되잖아요. 도안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쪽은 이만큼 줄여놓고 여길 안 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몇 코에 몇 번 줄일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덮어씌어 코 마무리예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마무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입을 만큼 길이가 됐을 때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무리하는 방식도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몇 번 많이 이제 떠보시다 보면은 이 모양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아마 개인적인 취향이 생기실 거고 또 취향에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덮어씌어 코 마무리는 되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엣지가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고수이신 분들도 일부러 즐겨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점이 좀 큰 편이에요. 신축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감이 있어야 입을 때나 활동할 때 좀 편하잖아요. 근데 덮어씌어 코막음은 좀 신축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 끝에 모양이 딱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모양을 만들어 놓거나 고무단을 만약에 특히나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모양이 유지되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더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고무단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마무리하고 싶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방법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마무리를 아시고 나면은 점점 많이 이제 그 다음으로 정말 많이 쓰게 될 마무리가 이탈리안 바인드 어프예요. 초보 단계에서는 정말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시면은 활용도가 정말 높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신축성, 아까 얘기했었던 이렇게 늘어나는 이 신축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무단 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을 때 그 모양을 예쁘게 유지도 하실 수 있고 편하게 옷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참고 자료로 바인더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정말 다양한 모양의 바인더프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 말고도 정말 고수님들이 고안을 해보신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떠보시면서 경험을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비교하셔서 골라서 꼭 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모아두면 사실 몇 가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 처음부터 외워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영상들만 한번 보시고 연습을 하고 해보시고 시작해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M1L, M1R 이것도 용어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찍어놓은 영상 한번 보시면은 M1L, M1R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틀렸다 하진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보편적으로 부르는 이름도 모를 만큼 진짜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 M1L 이거는 뭐 앞에서 뒤로 찌르기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코를 뜨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로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귀찮아서라도 외우게 돼요. 무섭고 약간 두렵고 지루한 구간만 넘기시면은 정말 이런 기본적인 메리아스 무늬의 이 옷은 진짜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추가로 겉뜨기 모양이랑 안뜨기 모양은 구분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뜨는 것만 따라 하시고 한 코 한 코를 한 단 한 단을 어떻게 세는지를 모르셔가지고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동생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적어놔야지만 내가 몇 단까지 떴고 또 몇 코를 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 모양 한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은 적어놓지 않더라도 그냥 표시만 했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몇 단을 떴는지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아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한 뜨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에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추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추가가 됐을 경우 완전 새롭게 보였다라는 그런 뜨개 방법들이 보인다 라고 하시면은 검색을 하나씩 해보시면서 영상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뜨개 카페에도 정말 활용하신다면은 정말 꿀팁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고 자주 보는 뜨개 카페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포기를 하기에는 뜨개로 내 옷을 만드는 행위가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다양하게 유튜브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 유튜브 선생님들을 통해서 옷도 만들 수도 있었고 도안도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나 또 언어를 모르더라도 정말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어를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벨기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미국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손동작만으로도 정말 천천히 알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어를 영어로 검색만 하시더라도 팁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초보 시절에 떴던 작품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왕왕 초보 때 아예 처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에서 저의 뜨개 라이프가 시작을 했었던 그때 제가 떴던 옷은 바늘이야기 김대리님이 만드셨던 탑다운 스웨터예요. 얘는 무료 도안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책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책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에 활용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서술형 도안을 처음에 공부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한 벌로 뜨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옷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부담이 덜했어요. 바늘은 그냥 좋은 거 샀습니다. 우리가 초보이기 때문에 좋은 바늘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밀리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만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좀 덜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뻑뻑해가지고 코가 정말 너무 열심히 떴는데 안 예뻐진다던가 길이가 안 돼가지고 이 겨드랑이 소매 뜨는 게 너무너무 힘겹게 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줄바늘로라도 네, 갖추고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더 누군가가 저한테 지인이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되게 비싸요. 내가 알던 그 뜨개의 취미가 맞는가? 줄바늘 500원 아니었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건 되게 뻑뻑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쌌지만 사고 나서는 후회가 없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거꾸로 한번 500원짜리로 한번 떠봤었는데 와, 못 뜨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뿌티니트 작가님의 작품들이었어요.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가디건이나 조끼 이런 것들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뿌티니트 작가님 걸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용문도안을 공부를 하실 때 이 작가님 걸로 시작을 했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디자인 자체도 한국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고 그만큼 이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어들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조금 내가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천천히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는 난이도의 작가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그래도 영어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영어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난이도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어떤 길게 나오는 설명들은 상황마다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어렵지가 않는 도안의 난이도를 갖고 계신 작가님입니다. 영문도안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직은 하시는 분들은 뿌티니트 작가님 거 한글 도안으로도 구입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글 도안 해석을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바늘 이야기에 특히나 패키지로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문도안을 구입을 하다가 모두가 다 해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다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뜨개 작가님입니다. 뜨개 도전을 하시면은 다 아시게 될 혹은 이미 아시고 계실 분입니다. 아직까지 도안 읽는 거는 조금 무서워요. 일단은 뜨는 거 먼저 방법부터 좀 손에 익히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사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아까 김대리님도 이런 영상 강의들이 많은데 김뜨개 작가님이 굉장히 좀 정말 쉽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작가님의 트레이드 마크? 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김뜨개 작가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아무래도 쉬운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쉬운 용어들과 쉬운 방법으로 옷을 만드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최선인가?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쉬운 레시피라는 게 강조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쉬운이잖아요. 그래서 초보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했었던 그런 옷 만들기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그 안에서 또 다양하게 익히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린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약간 설명이 너무 장황해가지고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내가 초보 시절에 궁금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도움이 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었으면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그럼 오늘의 저의 영상을 통해서 또 한 명의 니터분이라도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번에는 뜨개 말고 다른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정말 말 그대로 떠드는 그런 주제 뭐 없을지 한번 연구를 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저도 얼른 마무리하고 굿나잇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뜨개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브이로그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이요.